인공심장이 만족해야 할 생물학적 조건 정리. 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장의 구조와 기능. 심장은 4개의 방과 판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막은 혈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심장은 폐로 혈액을 보내 산소를 공급받고, 좌심방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전신으로 보냅니다. 분당 60에서 100회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하여 혈액순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상 혈류량 및 혈압. 심박출량은 심박수와 1회 박출량을 대입한 수치입니다. 정상 성인 기준 심박수는 분당 60에서 100회입니다. 1회 박출량은 약 70ml이고 심박출량은 분당 약 5리터 정도입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때 약 120mmHg, 이완기 때 약 80mmHg입니다. 혈압이 낮으면 표적세포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고 혈압이 높으면 혈관과 심장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혈이란 적혈구가 깨져 헤모글로빈이 혈액으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압력, 강한 전달 능력, 좁은 통로, 인공심장 내부의 거친 표면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산소 운반 능력 감소, 빈혈, 심혈 손상, 혈액 손효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심장은 혈액을 손상시키지 않고 부드럽게 이완시켜야 합니다. 혈전이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져 만들어진 덩어리입니다. 뇌졸중, 심근정색, 폐색 전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심장에서 혈액이 고이거나 난류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공심장이 만족해야 할 생물학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과 같은 펌프 기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분당 약 5리터 이상의 혈류량을 생성해야 합니다. 또한 혈관과 장기를 보호하고 혈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 120에서 80mmHg 수준의 혈압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혈액세포 손상 최소화, 용혈 방지, 혈전 생성 억제, 인구 방지를 위해 혈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증 및 면역 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체 적합성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회전형 인공심장 펌프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같이 볼 거예요. 심장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예 대체하는 걸 목표로 했다는 것부터 기억해 주세요. 회전형 펌프는 계속 같은 속도로만 도니까 심장처럼 쿵쿵 뛰는 맥박은 못 만들어요. 그건 이제 다른 친구가 맡았고, 저는 펌프 구조 자체, 그러니까 임펠러랑 하우징을 설계했어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RPM이 어떻게 바뀌든 혈액이 덜 다치게 하는 것. 처음엔 원심형이 더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중요한 건 원심형이냐 충유형이냐가 아니라 팁 속도랑 전달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의 장점만 섞은 혼합 유형으로 갔어요. 블레이드는 4개, 뒤로 살짝 휜 모양입니다. 중심은 낮고 바깥은 높아지는데 이게 원심력이랑 상승력을 같이 만들어줘요. 끝은 다 둥글게 만들어서 용혈을 줄였고요. 출구는 아래쪽에서 위로 들어오고 출구는 반대편에서 접선 방향으로 나가요. 모터는 위쪽에 따로 부착합니다. 이 임펠러는 혈액을 옆으로도 위로도 동시에 밀어요. 그래서 압력도 만들면서 방향도 급하게 안 꺾여요. 이게 무조건 최고라는 소리는 아니고 저희 목표에는 이게 맞았다는 겁니다. 처음 만든 하우징은 단면이 갑자기 확 바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곡면을 이런 식으로 하나로 밀어붙이고 확장 각도도 완만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딱 한 바퀴만 돌게 설계를 해봤습니다. 볼류트 출구가 넓다 보니 혈관에 바로 이으면 유속이 튀어요. 그래서 끝에 완만하게 좁혀서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계산을 다시 해봤더니 안정 시 필요한 유량은 700 rpm 정도면 되고 800에서 2800 rpm 정도면은 안정부터 운동할 때까지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팁 속도도 안전한 범위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근사치기 때문에 맹신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입구 쪽에 스크류 모양 날개를 하나 더 달았는데 이거는 이제 흡입을 잘 되게 하라고 넣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보라색이 그 스크류입니다. 역류가 줄어드는 건 덤이죠. 입구부터 출구까지 쭉 따라가 보면은 인듀서 아까 그 나사 부분에서 방향이 정리가 되고 임펠러에서 세게 가속돼서 위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볼류트에서 압력이 오르고 노즐에서 다시 정리가 됩니다. 텅이랑 팁 간극 쪽은 그래도 조심해야 할 구간이에요. 결론적으로 용혈을 줄인 건 펌프 종류가 아니라 곡선 블레이드, 라운딩, 팁 간극, 완만한 볼류트 이런 세부 형상들이었어요. 고압이랑 저압 사이 압력차 때문에 팁 간극으로 피가 셀 수 있어요. 그래서 간극을 최소로 줄였습니다. 펌프가 완전히 멈췄을 때 역류는 이번에 다루지 않았어요. 모터는 하우징 바깥에 두고 충만 밀폐 베어링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다만 이것도 자기 부상까지는 아니고 접촉 시기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정한 것들을 한 번에 표로 정리해 뒀습니다. 정리하면은
완전 대체를 전제로 안정적인 혈류랑 혈액 손상의 최소화를 집중했고요. CFD, 유체학과 검증이나 실제 혈액 실험은 하지 못했고 좌우 두 유닛 중 하나만 만들었다는 한계는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BLDC 회전 제어 전략을 통한 인공심장의 펌프 효율 및 안정성 향상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인공심장은 단순히 모터를 회전시킨 것이 아니라 회전 속도를 어떻게 제어하냐에 따라 혈류량과 에너지 효율이 달라집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회전 제어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회전 제어 방식이 안정적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인공심장은 배터리에서 공급된 전력이 모터 드라이버를 거쳐 BLDC 모터를 회전시키고 임펠러가 혈액을 밀어 혈류를 만들어냅니다. BLDC 모터는 효율이 높고 마모가 적으며 회전 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의료기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RPM을 어떻게 제어하는지가 인공심장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회전 제어 방식은 크게 연속 회전, 빅동 회전, 액티베이터 회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연속 회전은 RPM 계속 일정하여서 에너지 효율은 높겠지만 실제 심장과 차이가 있고, 빅동 회전은 실제 심장과 비슷하게 이렇게 사인 상수 형태로 일정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소비 전력이 증가합니다. 어댑티브 회전은 환자 상태에 따라 RPM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혈류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댑티브 회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 운동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회전 운동은 회식은 이와 같이 표현되고 또한 출력도 이와 같이 표현되므로 토크와 회전 속도가 출력의 소비 전력을 결정합니다. 이 식을 통해 박동 회전이 소비 전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습니다. 박동 회전은 회전 속도를 사인 함수로 모델링하였습니다. 이를 전력식에 적용하면 평균 소비 전력은 이와 같이 표현되는데, 즉 박동의 진폭이 커질수록 소비 전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심장과 비슷한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점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보면 가장 적절한 방법은 어댑티브 제어와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 어댑티브 제어를 할 때 PID 제어를 결합해가지고 현재 목표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점을 이용한 PID 제어 모델까지 융합한 모델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게 목표 RPM을 설정하고 PID 제어를 통해 목표 RPM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필요한 혈류를 공급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댑티브와 PID를 결합한 회전 제어가 인공심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바이오마커 기반 센서 융합 구조를 이용한 적응형 인공심장 상태 판단 및 목표 유량 추적 모델 설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진로탐구에서 나노포어 센서와 바이모포 모터를 활용한 이식형 인공심장 보조 장치를 구상했었습니다. 당시 아이디어가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탐구에서는 이 장치가 체내에서 실시간으로 환자의 생리적 상태의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상태 인식 및 제어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았습니다. 인공심장이 실제 환자 몸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정한 혈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의 실시간 대사 요구량을 파악하는 적응형 제어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회전형 인공심장은 주로 설정된 일정한 회전 속도로 혈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는 휴식, 운동 또는 혈전 발생이나 융화 같은 이상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혈류 요구량이 급증하는 운동 상태에서 펌프가 대응하지 못하면 저관류로 인한 기절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휴식기에 과도하게 작동하면 심장 내벽에 빨려 들어가는 흡입 현상으로 치명적인 조직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펌프 속도를 조절하기 전 현재 환자의 생리적 상태를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할 것인가가 이공학계의 주요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리학적 제어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혈액 내 생체 정보인 바이오마커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일 분자 수준의 정밀 분석이 가능한 나노포어 센서 기술을 도입했는데, 나노포어 센서는 전해질 용액 내에 나노 크기의 미세한 구멍을 뚫고 전압을 걸어 이온 흐름을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이때 혈액 속의 바이오마커 분자가 구멍을 통과하면 순간적으로 이온 통로가 막히면서 전류가 감소하는 펄스 신호가 발생합니다. 이 전류 변화의 크기와 빈도를 분석하면 특정 바이오마커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역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노포 기술을 인공심장에 단독으로 적용하는 데 세 가지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혈액은 수많은 단백질, 세포 대사 물질이 혼재된 복잡한 생체 환경이므로 노이즈가 심해 특정 바이오마커만 선택적으로 검출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우리가 측정하려는 대상 물질들의 분자량과 특성이 너무 다릅니다. 다 작은 대사 물질인 젖산, 단백질인 유리 헤모글로빈, 응고 관련 단백질인 D다이머를 하나의 단일 나노포어 조건으로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의 모호성입니다. 예를 들어 젖산 농도가 상승했다는 단일 지표만으로 이것이 건강 운동 상태 때문인지 혹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쇼크 상태인지 완벽히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단일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생체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센서 융합 구조를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나노포 센서 어레이를 통해서 측정된 여러 바이오 마커 농도 데이터와 압력 유량 센서 등에서 얻은 물리적 데이터를 상태 판단 에이전트가 통합 프로세싱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정밀한 단일 센서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파편화된 생체 데이터를 융합해서 신뢰도 높은 상태 정보를 변화하는 것이 이 시스템의 구조의 핵심입니다. 본 모델에서는 인공심장의 적응형 제어를 위해 선정한 세 가지 핵심 상태는 운동, 용혈, 혈중 위험 상태입니다. 첫째, 운동 상태는 대사량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젖산을 지표로 삼았습니다. 둘째, 기계적 충격으로 적혈구가 파괴되는 용혈 상태는 혈장 내 유리 헤모글로빈의 농도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 체내 핏덩이가 생기는 혈전 위험은 응고 활성화 지표인 D다이머를 통해 감지합니다. 이 바이오 마커들은 단순히 임의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임상적 대표성, 신호의 변화 속도, 혈행 내 안정성, 그리고 인공심장 시스템 제어에 즉각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 센서가 측정한 서로 다른 바이오 마커 값들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 위해 수식적 정교화 과정을 이제 설계했습니다. 여기서 XI는 현재 시점과 X0는 환자의 정상 기준값으로 만약 임상적 정상 수치값이 1.5인 젖산이 현재 2.4로 측정된다면 변화율은 0.6이 됩니다. 이 변환을 통해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진 바이오 마커들이 기준점 대비 변화율이라는 무차원의 동일 지표로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변화율 데이터들은 각 상태별 중요도에 따라 가중합되어 하나의 상태 점수로 통합됩니다. 여기서 W는 각 바이오 마커의 가중치이며 R은 방금 구한 변화율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상태 점수를 산출할 때 대사 지표의 젖산의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용혈이나 혈전 지표의 가중치는 낮춥니다. 본 모델은 복잡한 임상 AI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 생체 정보 통합 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학적 개념 모델로 설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상태 점수는 인공심장의 목표 유량을 결정하는 제어 입력값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Q는 인공심장이 출력해야 하는 목표 혈류량이며 Q0는 환자의 기본 휴식기 유량, K는 안전 마진을 고려한 상태 반영 계수입니다. 만약 환자의 운동 상태 점수가 0.8로 산출되고 계수 K가 0.25라면 목표 유량은 기본 5에서 증가한 이제 6으로 추정됩니다. 이 계산 결과가 펌프의 RPM 변환 단계로 전달되어 모터 속도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혈액 내 바이오 마커 측정부터 센서 융합, 수학적 상태 판단 모델을 거쳐 최종 목표 유량 제어까지 이어지는 적응형 인공심장 제어 루프를 제안했습니다. 초기 나노포어 단독 활용 아이디어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센서 융합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였고 이를 수학적 모델로 구체화했습니다. 기술의 단편적인 적용에 그치지 않고 환경적 제어를 극복하는 시스템적 설계 과정을 통해 유동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탐구였던 것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